자, 원장님, 오늘 어떤 내용을 기자회견에서 준비하셨나요? 저는 우리가 왜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가, 우리는 왜 광화문에 기필코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겁니까? 도대체 국민의 목소리를 그렇게 듣기가 두려운 겁니까? 유엔 특별 보고관인 클레망 블레라는 유엔 특별 보고관이 지난 4월 14일 날 코로나 시기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10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 코로나를 빙자해서 국민의 자유로운 집회나 평화로운 집회나 결사의 자유를 결코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명백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역대의 모든 독재 정권은 비상사태에 부여한 비상 권력을 이용해서 독재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코로나를 이용한 문재인 정부의 독재에 비판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국민이 허용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허용한 방역을 통한 비상 권력을 이들은 정치 권력을 연장하는 곳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결단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이고, 이 정부는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결국 역사의 심판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광화문에 나갔습니까? 저는 가장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김정은의 핵 위협과 핵 공갈 앞에 굴종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기 숱한 시기에 있어서 우리는 북한 핵이 해결되지 않는 한 결단코 북한과의 여러 가지 모든 지금 교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우리 국민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 핵을 그동안 포기하거나 혹은 해제하기는커녕 훨씬 더 강화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북한 핵을 폐기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핵이 우리를 향하고 있지 않다고 국민을 호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모든 국민은 북한의 핵 공갈과 핵 위협 앞에 공포에 떨도록 만들었던 가장 큰 죄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폐기된 9.19 군사합의, 이 9.19 군사합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수도권 지역의 생명과 안전, 재산의 방위를 포기한 것입니다. 아시지만 9.19 군사합의에서 우리 정부는 휴전선 근방에 우리의 정찰 활동을 중지시켰습니다. 북한은 휴전선 근방에 장사정포를 비롯한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는 전부 수도권으로 날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찰 활동은, 휴전선 부근의 정찰 활동은 바로 이들이 우리의 국민을 위협하기 전에, 발사되기 전에 사전에 감지하도록 만든 우리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이것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무방비로 노출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죄악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어디 회계망측한 보도 못한 그런 경제이론을 끌어들여서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이전에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망치는 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주성에 있는 일환 중에 하나인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모든 영업이 지금 중단 상태에 있으며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이 실험은 이미 맨하탄에서 실험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미국 맨하탄에서 최저임금을 2배나 갑자기 올렸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죽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자 자영업자들 그리고 장사하는 분들이, 업주들이 종업원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극빈 생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일터를 잃으니까 결국은 생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학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경제는 떨어졌고 활력은 없어졌고 없는 사람은 더 빈궁에 내몰렸습니다. 이 실패한 실험을 대한민국에 갖고 온 겁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떤 어떤 근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실험장으로 내몬단 말입니까? 그것도 실패한 실험장. 이미 70년 동안 실패했고 모든 인류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도 미국에서 실패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을 고탄에 빠뜨렸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이 어디서 지금 그 NLL 근방에서 서해에서 포로됐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정부는 6시간 동안 그 국민이 북한군에서 구조돼서 사살되고 화형당하는 과정, 소각당하는 과정까지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그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군대는 어디 있었고 대통령은 어디 있었습니까? 정부가 도대체 국가라는 게 뭡니까? 폭력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사하는 기본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국가입니다. 왜 국민이 폭력을 배타적으로 국가가 갖도록 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고 그 배타적 폭력에 대한 권리를 준 겁니다. 대통령은 배타적 권리의 최고인 군대의 통수권자입니다. 통수권자는 그 군대를 사용해서 대한민국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한 권리이자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을 때 한 의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자신의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라면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납포됐을 때 즉시 국제 상용망이나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북한 정부에게 경고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에 돌려달라. 그리고 우리 국민이 위협을 받는 그 상황에 즉시 경고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국방 군함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항공기를 띄워서라도 만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호전적 경고를 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그 이번에 공무원의 아들이 호소했듯이 그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사살당하고 소각당하는 그 순간에 대한민국 군대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군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조롱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핵 윈질에 있으면서도 위협에 놓이게 하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을 결단코 보호하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이율배반적 현실 앞에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한 광화문 광장에 나가고자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망쳐놓은 문재인의 잘못된 실험을 당장 중단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집회의 자유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 인간은 지식이 한계가 있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 또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국민들이 당신의 그 실패한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할 권리가 집회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안전하고 또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근본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한 우리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가는 망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이 소중한 대한민국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나라 가운데 지금 위대한 성공의 신화를 쓴 이 위대한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을 망치지 말라고 외치는 겁니다. 사회주의 실험으로 대한민국 망하는 꼴을 절대 두고 보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바로 광화문 광장에 나가는 우리들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에서 예. 5분 정도 더 하라는데요. 아, 그래요? 예. 또. 네, 지금 우리 코로나 그 인권조사 특별위원장의 우리 서상범 대표의 얘기를 듣는 잠깐만요. 사회자가 지금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요? 스튜디오에 있는 사회자가 질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들으면은 저 담당자분들께 제가 여쭤볼게요. 예. 현장에 홍철기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동호 원장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이 돼 있는데 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 국민의 권리를 파괴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럼요. 그러면은 그 헌법을 파괴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헌법은 모든 법 우선되는 법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하나의 가이드라인 같습니다. 지켜야 될. 이건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켜야 됩니다. 지난번 헌법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는 결국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어긴다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가 헌법을 수호하는 수호자의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은 탄핵받아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외에 있는 집회가 전국 당시에 그 기간에 전체의 코로나 감염 확진자와 비율이 똑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낮습니다. 1.4%인데 야외에서는 0.9%여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데, 이걸 방해하고 있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헌법 21조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역을 위한 거라면,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명백한 예를 들면 근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이나 그다음에 정부 질병관리법 한 감염병에 관한 법률에 예를 들면 규정에 보면 이 확진이나 혹은 예를 들면 검역을 하는 근본이 뭐냐면은 이게 확진자나 감염 의심병자와 접촉하거나 한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통행 제한하는 것은 어디 법률에도 없어요. 경찰관이 예를 들면 통행을 제한하는 헌법 위반을 하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처사예요. 그리고 이런 지금 대한민국의 예를 들면 자유민주 국가에서 적어도 국민이 갖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어요. 집회의 시위에 관한 법률도 거기에 명백하게 있어요. 그 기본적인 기본권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시지만 우리가 지금 통행하면서 또 기자회견 하는 거는 집회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기자회견은 집회 아니에요. 8월 15일 날 보신각 부근에서 민주노총이 한 2,000명 모여서 기자회견을 개만 집회해서 그때 정부 안 막았어요.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몇 명 되지도 않은 사람이 지금 기자회견 하러 그리고 그 앞에 가겠다는 걸 막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여보세요. 여기 와서 지금 왜 우리를 막는지 근거를 설명해줘요. 저기요, 경찰관님. 우리를 왜 막는지 설명해줘요. 근거를 설명해달라고요. 예? 지금 질문이 들어올 거라고 그래가지고요. 스튜디오에서. 예, 현장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안국동 그 인사동 진입하는 지역입니다. 예. 예, 완전히 차단이 됐고요. 저희가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경찰 측에서. 예. 예.
허리로 직접 하시라고 사기꾼이건 아니면 외계인인가요? 잠깐 어디로 물어보세요. 저는 사회이장입니다. 예, 저희 담당 저희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나갈 수 없는 이유가 뭔지 경찰 측에 좀 지금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신 경찰분께서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예. 예예. 자, 아니 한번 여쭤볼게요. 아이고 아니 저 여쭤보려고 그래. 이쪽으로 와주세요. 좀 여쭤보게. 아니 왜 저희랑 대화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저희가 왜 이동을 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거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어요. 이쪽은 그 경찰이 차단하는 건데 저희하고 틀리기 때문에 예, 네. 제가 답할 그러니까 수가 지금 없어요. 그러면은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돼요? 뭐 주의보 윗분한테 해야 되는데 좀 담당자를 좀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예, 왜냐면 저희도 답답하잖아요. 지금 가서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시려고요? 광화문 앞에서 하려고 하셨잖아요, 기자회견. 아니 저기는 도남문 기자회견이고 예, 2부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광화문 지금 이동은 좀 차단이 돼 있어요. 잠깐만요. 예, 또 물어본다고 하는데요. 예. 예, 예. 예. 예, 일반 시민들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해 디자인 소장님이세요? 예. 소장님인데 그거를 억압한대요. 예. 이렇게 규탄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저 일반 시민들은 지나갈 수 있는 이유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떤 차이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누군가에게 저희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저희 경찰 선생님 여러분들 법적으로 일반 개인들은 지나갈 수 있는데 저희도 사실 개인이거든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자회견을 하는데 지나갈 수 없는 이유를 좀 법적으로 설명해 주실 분 있으면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높으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아니 저희가 이렇게 어떤 법적 근거로 저희가 못 들어가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 부원장님. 예. 마무리 멘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현장에서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드린답니다. 예,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이 우리가 보고 있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파괴 현장입니다. 우리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간 기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부가 그리고 국가 권력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근대 국가랍니다. 우리는 1948년도에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 자유와 권리를 지닌 자유민주 공화국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질병에서의 우리의 구출을 목표로 한 질병 관리에 관한 예방에 관한 법률을 위해 부여한 임시적인 비상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예를 들면 무능을 그리고 정치적 실패를 만회하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근본적인 자유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헌법 침해는 기필코 규정해야 하고 그리고 경찰들도 잘못된 지위나 잘못된 규정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국민이 폭력을 일정 부분 허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하기도 국민의 자유를 지키라고 경찰에게 우리는 폭력의 행사권을 부여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의 행사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야 돼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를 이들이 막으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에 자기 말할 권리 또한 막으면서 당신의 그 잘못된 권한을 행사하라고 우리가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누가 이것을 지휘하고 누가 불법적인 명령을 내리는지 분명히 따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분명히 경고해 둡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이 대한민국의 자유는
우리가 지킬 때 지켜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동호 원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남문에서 안국동은 예예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알겠습니다. 예, 남대문 나와주시죠. 자, 저희는 여기서 지금 계속 대기를 하면서 경찰이 저희의 이동을 인정해 줄 때까지 예,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찍어도 돼요. 찍어도 된다고. 자유를 위한 이게 잠깐만.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1980년대 86년에 집회 및 시위가 법률 위반으로 구속이 돼서 징역 1년 6개월에 평균에 3년을 받아준 사람입니다. 학교 다닐 때 1980년대에 국내 시위를 전략적으로 국내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1년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입니다. 중간에 그 시위가 있으면은 법적으로 이렇게 부신 건물에 걸려서 경찰서에서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예,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저희는 헌법 제21조 예. 2항에 예, 집회와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예, 알겠습니다.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지라는 것의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 그다음에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는 지금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집회 금지 통보를 저희한테 주시면은 이건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실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역사적인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한국사의 코미디 100장면 중에 하나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저희는 헌법 21조 2항에는 집회와 결사에 대한 허가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회금지 통보라는 거를 갖다가 지금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저기 우리 서울시장 이름인가요? 주무관 심동길 팀장 뭐 돼 있네. 직인이 찍혀 있어요. 서울시장. 자, 이거는 서울시장의 위법한 직무행위, 직권남용 범죄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아주 이 나중에 이게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증거를 갖다가 이렇게 주셔가지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게 담당자 임의로 이런 식으로 집회금지 통보라는, 집회가 아닌데 집회금지 통보라는 것을 보내는 것은 이건 이상한 일이죠.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나는 좀 이러니까 우리나라 코미디언들이 먹고 살겠습니까? 이게 코미디가 아니고 뭐가 코미디입니까, 이게 지금? 아니, 그러면 이게 뭡니까? 세종대로 공사주 혼자배상 우회바람 이래놓고 저기 펜스를 갖다가 쳐놓고, 아니 왜 그냥 뭐 제인장성 그거 그대로 두시지, 제인장성을 제인 펜스로 바꾼다 그래가지고 이 웃긴 어떤 정치 방송, 예. 방송의 본질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 좀 코미디언들도 좀 먹고 삽시다. 야? 이게 뭡니까 이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 이번에 의사 표현 방식을 당분간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정세균 총리께서 의사표현 방식을 바꿔달라 그래서 바로 저희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겁니다. 집회를 갖다가 자제를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중계하에서 기자회견을 갖다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자, 정세균 총리 좀 들으세요. 예? 예. 정세균 총리. 나 참 정세균 총리하고도 내가 제법 이렇게 좀 잘 아는 사람이야. 내 이름 되면 알 텐데. 사람 그러면 안 돼.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김배우야. 말씀 감사합니다. 네. 코미디언들 좀 먹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웃겨? 총리라는 사람이. 아니 우리 저 서울시 공무원께 좀 저희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공무원 선생님, 서울시 공무원 선생님 좀 여쭤볼게요. 저희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아니 왜냐면 저희가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을 준비하는데 집회 금지 통보를 하신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해요. 안내만 드렸어요. 예? 하지 마시라는 안내만 드린 거예요. 안내. 이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집회하지 마시라고. 아 저희가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을 한다니까요. 기자 자, 찍어 자 기념 사진 하나 좀 찍어주소. 예. 아 이거. 아 잠깐만 우리 좀 찍어주소. 내가 찍어드릴까? 우리 얼굴 나오게. 멀리서 좀 멀리서. 저 뒤로 가가지고. 예, 도나무네 홍철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거 소장님, 요거 카메라에 좀 비춰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장 이름으로 서울특별시장 직인이 찍힌 집회 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수신 한글날 연휴 집회 주최 단체 대표 귀화 해가지고 저희가 집회 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단체도 아니고요. 시민들이 자발적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또 유튜버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회 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마치 그 뭐라고 해야 되겠죠? 뭐 농구장에 와서 축구장 룰을 얘기하고 있는 뭐 그런 농구 경기에서 축구 룰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아마 웃을 일이 없다 보니까 뭐 우선 자꾸 만들어요. 예. 이동호 원장님 먼저 말씀해 예, 주시죠.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집회도 금지하면 안 됩니다. 집회 국민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헌법도 분명히 금지하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예를 들면 그 집회 여기는 지금 기자회견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도남에서 하고 여기 보이는데 기자회견 하겠다는데 일반인 통행을 막으면서 일반인 통행을 하면서 우리 보고는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통행 막는 근본적 이유는 방역 때문이에요. 무슨 방역이 지금 차별적으로 기자회견 하는 사람들한테만 걸리고 그냥 걸어다니면 안 걸립니까? 정부의 규정이나 그런 방침들은 공정해야 하다고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자의적 행사 금지가 헌법재판소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규정 중에 하나예요. 자유민주주의란 첫 번째로 폭력적인 권한 행사 안 된다. 그 다음에 자의적으로 지 마음대로 예를 들면 이해는 이해 금을 코에 금을 코걸이 귀에 금을 귀걸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정부는 그걸 위반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 화내고 그 다음에 항의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재판소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기자회견 하겠다 왜 막아요? 이게 방역하고 무슨 상관이요? 예, 아유 이동호 원장님 정말 예, 지금 도남문에서 안국역을 지나서 광화문으로 가던 요 중간 상황 지금 현재 대치 중이고요. 예, 서울시 공무원 측에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함에도 불구하고 집회 금지 통보를 했다는 거, 문서로 집회 금지 통보를 했다는 거, 그리고 단체 관계자들에게 집회 금지 통보를 했는데 저희는 개인 자격으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말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요. 현장 일단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